투자의 마스터가 되고 싶다면 하나금융과 저 슈카가 함께하는 슈카의 더 마스터. 오늘 주제는 암호화폐입니다. 우리한테 너무 어렵고 딱딱한 암호화폐를 쉽게 설명해 주실 블록체인 분야 마스터이신 우리 조인디 소속의 고란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과거에 생각해 보면은 2017년이죠. 네.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뭐 2천만 원 네. 한 개에 넘어가면서 전 국민 코인 시대가 열렸던 그렇죠. 때가 잠깐 있었거든요. 2017년 말과 2018년 초인데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거래 대금이 6조인가 뭐 7조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랬죠,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업비트라는 국내 최대 거래소에서 하루에 거래량만 10조를 찍던 시절입니다. 아, 네. 그럴 정도로 불타오르던 시절. 네, 3, 4, 5 모이면 다 코인 얘기만 했습니다. 나는 왜 그때 코인을 안 샀나? 네. 그때 무려 제가 비트코인 산 가격이 정확히 교환은 120만 원인가 30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 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배. 저는 그렇게 큰 돈을 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가격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하루 자고 일어나면 월급이 생기는 거예요. 그 혹시 기자 생활 그만두셨나요? 그래야 되는데 그걸 미처 정리를 못하고 그냥 놔뒀다가 열토막이 나서 지금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업계 용어로는 원화채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비트코인이 그때 당시에 2천만 원 갔다가 그랬다가 그게 몇백만 원 갔잖아요. 순식간에 비트코인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400만 원대까지 떨어진 걸로 기억해요. 5분의 1, 네. 뭐 7분의 1 토막이 또 네, 났다가 맞습니다. 또 요즘 가서 보니까 또 다시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한 1,3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네. 이 정상적인 투자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게 사실 주된 주제가 되겠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 암호화폐란 무엇인가? 일단 암호화폐를 위해서는 블록체인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블록체인을 데이터의 신뢰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다. 아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 우리가 블록체인 그러면 신뢰성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이게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특징이 중앙화가 없는 거잖아요. 탈중앙화죠. 중앙은행이 없는 건데 아니, 중앙은행이 없으면 신뢰성이 더 낮은 거 아닌가요? 코드 이즈로. 그래서 코드가 곧 법이다는 겁니다. 사람끼리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블록에다가 거래 기록을 담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블록이 생성되면 이걸 두 개를 연결시키거든요. 네. 그런데 이 블록을 이 앞서 블록의 거래 기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세 번째 블록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블록의 기록이 또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겠죠. 만약에 이걸 데이터를 바꾸려고 하면 다시 맨 처음부터 돌아가서 네. 첫 번째 블록부터 거래 기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기록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중앙이 없어도 신뢰성이 있다. 네네.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해서 유명하시죠.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누군지 안 밝혀. 호련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안 나타난 걸로 보면 네. 아마도 끝까지 나타날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죽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이론적 사상적 배경이 뭐냐면 사이퍼 펑크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베이 에어리어에 있던 이 굉장히 탈중앙적이고 약간의 이제 무정부주의자들입니다. 국가의 간섭은 싫어. 나의 프라이버시가 최고야.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터넷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한 지점이 있습니다. 중앙화된 기관을 통할 필요가 없이 가치의 전송을 한번 가능하게 해보자 하고 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어서요. 비트코인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백서를 내놨거든요. 그게 2018년 공교롭게도 11월 1일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리만 사태가 터진 다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리만 사태가 터지는 걸 수습하기 위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잖아요. 네. 지금은 물론 더 풀고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중앙은행에 돈 찍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이런 화폐는 물론 뭐 타락한 못 믿겠다. 화폐야. 못 믿겠다. 내가 너를 못 믿겠다. 그래서 그냥 발행량을 코드로 그냥 2,100만 개까지만 2,140년까지 발행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네. 그 설계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발행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공급이 제한돼 있어요. 네. 수요는 늘어난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돼 있죠. 기자님 듣다 보니까 2,100만 개밖에 없으면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다 써요? 몇 개 있지도 않은데. 그래서 처음에 사토시가 이걸 내놓을 때는 아마 중앙화된 기관이 필요 없는 글로벌 화폐를 만들고 싶었는지 몰라요. 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저는 화폐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럼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화폐의 목적 가운데
사람들이 살짝 잊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의 금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비트코인 말고 비트코인 A 말고 비트코인 B도 있고 비트코인 C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요즘에 페이스북이 리브라 만들지 네네네. 않습니까? 비트코인만 금이 될 수 있냐? 딴 것들도 금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이쪽 비트코인 금 가치는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 걱정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법정화폐가 그러니까 그 정부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른바 정부가 내 돈 떼먹겠어라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실제로 정부가 내 돈 떼먹는 사례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아, 뭐 있죠, 가끔. 네,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통화는 거의 안 쓰여요. 달러가 더 많이 쓰이고 오히려 네. 비트코인이 그 글로벌 시세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기네 통화가 엉망이니까. 네, 여기서 화폐의 가치는 결국 그건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하는 코인 전체에 지금 현재로서 한 4,000개인가 5,000개 정도의 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한 시가총액이 약 60% 안팎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이다라고 해서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건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잠깐만, 기자님, 여기서 드는 질문이. 네. 지금 2,100만 개 중에 네. 몇 개 정도 나와 있나요? 지금 한 1,800만 개가 지금 거의 다 현재 나왔네요? 네, 풀려 있고요. 2140년까지 2,100만 개가 다 이제 채굴돼서 시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떤 저장 가치 기능이 있고 사람들의 신뢰가 계속 네. 있고 나도 비트코인 하나라 좀 들고 있고 싶다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맞아요. 늘어나니까 네네.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네네. 갑자기 또 그럴 네네네. 그래서 제가 예. 야, 코인 뭐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그냥 비트코인 해. 라고 얘기해요.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도 네.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비트코인 초반에 지적하신 대로 변동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 2017년 말과 2018년에 그 이른바 미친 그 시점을 제외하고는 사실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올해 시장만 놓고 보면 올해 비트코인이 많이 안 오른 것 같죠? 아니요, 전 보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사람들 보면 살걸 이러면서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 보면 많이 안 올랐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실제로는 50% 올랐거든요. 연초 엄청 대비해서. 올랐더라고요. 원가격 거의 돌아오는 분위기던데요? 네, 맞아요. 근데 테슬라가 4배 올랐거든요. 네. 비트코인은 월간 단위로 해서 10%도 안 움직였어요. 나스닥보다도 변동성이 적어요. 근데 알트코인들, 네. 얘네가 이제 좀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일단 그럼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은 분리해서 네, 생각을 분리해서 해보자면 봐야 돼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획득을 한 것 같다. 이미 약간 이미 획득을 그런 했다. 느낌입니다. 제가 좀 이해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명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수많은 이 피카소 그림을 따라서 그린 가품들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가격은 독보적으로 지금 네. 오리지널이 비쌌거든요. 사실은 거의 똑같아 보여도. 피카소 그림보다는 오히려 앤디 워홀 작품으로 이해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찍으면 그냥 계속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가 번호를 부여해서 몇 개만 찍거든요. 그거 그냥 해가지고 계속 찍으면 되는데 더 안 찍잖아요. 사람들이 다 저거는 가치가 있구나라고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그 복잡한 비트코인 사실 보면 안에 내용도 너무 복잡하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 네. 이게 사실 들어도 좀 복잡하고 잘 모르겠어요. 무슨 뭐 플랫폼을 만든다고도 네. 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사람들의 믿음에 의한 신뢰가 이 금처럼 제한된 수량과 가격이 점점 이 상승하고 있다. 이 정도만 보고도 우리가 투자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비트코인이 뭐 이른바 뭐 0점 몇 달러, 0.00 몇 달러 이렇게 할 때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른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오타쿠들? 컴퓨터 광신도들. 오타쿠들. 그런데 이게 점점 시장이 커지면서 심지어는 최근엔 나스닥 상장사가 비트코인을 기업 재무제표에 자기들의 투자 자산의 하나로 올린 거예요. 미국 국채, 회사채, 네.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올린 거예요.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심지어는 기관까지.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네. 늘어나고 근데 있다. 공급량은 제한돼 있다. 그래서 디지털 금이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금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우리가 은행에 넣거나 하면 돈이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나 이자라는 게 붙잖아요. 네. 금리라는 게. 근데 사실은 비트코인은 무수익 자산이거든요. 일종의 금처럼. 그래서 워런 버핏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싫어해요. 금을 싫어하는 것처럼. 전혀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라고. 버핏 형은 아직도 안 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아까 반복되지만 꼭 미술품 보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귀여워. 귀한 거다 귀한 거. 저게 왜 1,000만 원이에요? 그럼 모르지.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지.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믿으니까 갖고 싶어 하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하나는 막 2천만 원씩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야 비트코인 사라고 하면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야 그 비싼 거 어떻게 사? 2천만 원. 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비트코인은 그냥 내가 사고 싶은 만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10,000원 있으면 10,000원어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0.00 몇 비트 이렇게 들어오겠죠? 비싸서 못 사겠다. 이거 주식 아닙니다. 주식은 한 주 단위로 사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고 싶은 만큼 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듣다 보니까 사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 되게 굉장히 회의적이었거든요. 아. 너무 많아서 코인이. 이 많은 코인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가치 저장의 기능이 좀 있다는 거. 요거 하나만 알아가도 오늘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제도권에 있을 때는 비트코인 자체보다 이 바닥에 깔려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이 비트코인은 모르겠다. 네.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정말 훌륭하고 앞으로 어디에나 굉장히 많이 쓰일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는 데이터다. 그 원유가 되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과 완결성을 주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블록체인 기술 자체만으로 뭘 쓸 수는 없어요. 이게 다른 여러 가지 산업과 접목이 돼야 되는 거죠. 해운업 같은 경우에 그 해운 그 원장을 쓰는데 아직도 이 물류 작업의 거의 60%가 페이퍼, 종이로 이루어진대요. 네. 전산화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2018년에 머스크라는 세계 1등 해운사가 IBM과 함께 트레이드 렌즈라는 해운사에서 쓰는 블록체인을 만든 거예요. 근데 기자님, 근데 듣다 보니까 아니 그럼 만약에 페이퍼 때문에 전산화를 시키면은 굳이 블록체인 기술 말고 그냥 전산화해도 되는데 굳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블록체인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의 신뢰성과 완결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거래 기록을 쫓아가다 보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장을 서로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배신을 때려서 네. 이걸 뭔가 좀 기록을 좀 조작할 우려가 없는 거예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원장이 이런 데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앙기구에 대한 신뢰나 뭐 중앙기구에 대한 뭐 비용 같은 게 안 들고 네네. 같이 분산 원장을 사용할 수 있는 네네. 기술이다. 네. 앞으로 이 우리나라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은행이나 아니면 우리가 실제 우리 삶에서 보여질 만한 뭐 그런 곳이 있을까요? 은행들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온 게 이제 그 DID라는 거예요. Decentralized Identification 해가지고 어렵죠, 말이. 그러게요. 지금 이제 아이디를 관리하는데 내가 나임을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아, 철학적이네요. 이거 아주 철학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인증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떻게 인증하시나요? 전화번호로 하죠. 그렇죠. 통신사들이 그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한 최근에 데이터 주권. 그래서 내 아이디, 내 주권을, 데이터 주권을 왜 통신사가 관리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빅데이터라 해서 이 데이터가 정말 원유가 돼가지고 모든 걸 굴릴 때마다 다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 됐잖아요. 데이터로 돈 벌잖아요. 네. 사실 그 데이터를 원래로 만드는 주체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돌아가지도 않았고 사실 그 원래 만들어 놓은 주체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내 데이터를 써도 돼? 라고. 그러니까요. 그 데이터는 내 거니까 너희들이 알면 안 돼. 음. 그 데이터도 블록체인 방식으로 하면은 쟤네는 못 보고 나는 볼 수 네,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만약 기업이 데이터 좀 줘 이러면은 그냥 못 주겠는데 나한테 보상해 줘. 이런 이제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구글과 아마존이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네이버를 이용해 주니까 네이버는 나한테 보상을 해주고. 아, 그거는 마음에 드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정보를 갖다가 너희들은 왜 빅데이터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돈을 버냐. 내 데이터인데 원작자인 나한테 뭐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아까 블록체인 방식이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 블록체인 기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 기술보다는 네. 아무래도 투자의 수단이다 보니까 코인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아,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이 멋있는데 네. 투자할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거는 코인이다. 네, 그렇죠. 그럼 기자님이 가장 코인 중에서 추천하는 건 비트코인이죠. 역시 오리지널이다. 네, 가품 말고 가품 진품으로 말고. 넘버원. 근데 그 뒤로는 좀 힘들다는. 아니요, 뒤로도 아마 제가 보는 눈이 있으면 네. 그거 투자하면은 정말 몇백 배 수익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되기만 하면. 몇백 분의 1도 되잖아요. 그 맞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이 싹을 못 피고 죽고 거기에 들어갔던 돈들이 다 녹아버리고 심지어 맞습니다. 그런 걸 노리고 사기로 접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꿈과 희망 막 크게 얘기한 다음에 돈 모은 다음에 없어져 버리고. 네. 주가 조작을 하면 걸리잖아요. 네. 그 처벌을 받아요. 근데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런 뭔가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조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은 이런 나머지 쪽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지 않으면 저는 투자하지 말았으면 하고 권해드립니다. 투자하지 말고. 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이
뭐 누가 꿈나무고 누가 이 사기고가 구별이 안 돼서 저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방송에서도 코인은 얘기를 못 하겠어요. 혼날까 봐. 저는 지금까지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우리가 활용하는 게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비트코인을 추가할지 말지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열릴랑말랑하고 뒤에 있는 코인들은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겠다 네, 이렇게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기자님이라면은 지금 실물 금과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 어떤 게 더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유망. 유망. 네. 저는 빠밤 비트코인. 네. 제가 적립식 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비트코인을 2천만 원에도 사본 적이 있고요. 네. 400만 원대도 산 적이 있습니다. 네. 약 30%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를 할 때 저희 가내 동거인한테 이런 말을 해요. 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들고 있으면 전 세계의 1%에 해당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야, 우리가 살면서 언제 전 세계의 1% 안에 들어보겠니? 비트코인은 우리가 1%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시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뭔가 투자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만은 좀 기억해달라. 블록체인은 기술이고 암호화폐는 투자 자산이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그리고 10배 먹을 생각이면 열토막도 각오하라. 슈카님 방송에 나간다라고 했더니 네. 슈카님한테 비트코인 투자를 성공시키고 와라 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뭐 10,000원어치 살 수 있다며요. 사주세요. 10,000원어치나 10만원어치는. 사세요. 사세요. 이게 네. 호재. 엄청난 호재. 특급 호재. 오늘은 블록체인과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암호화폐라고 하죠. 투자 자산으로 이 비트코인을 좀 접근하시는 이제 기자님의 의견이었고 신선하게 좀 들려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코인 쪽은 네, 맞습니다. 안 쳐다봤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계 한정적인 자산을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가라. 사야 되나? 어떻게 좀 귀화하시겠습니까? 제가 귀가 좀 얇아요. 귀가 얇은 게 좀 문제인데 좀 팔랑팔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란 조인디 기자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조그만 어떤 안목이랄 것까지도 없이 이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구나 라는 것만 아셨어도 훌륭한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